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과 또 앞으로 벌어질 상황들, 특히 FOMC 관련해서 이후의 증시 상황을 저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 적어놓은 내용, 왜 모든 게 정확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황 자체는 제가 어젯밤에 올린 멤버십 전용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초반에 매우 강한 기세로 상승을 하던 시장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좀 반납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구글과 테슬라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일단 구글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요. 애플이 구글의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탑재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글의 주가가 매우 크게 상승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전 세계 1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에 구글 본인들의 소프트웨어가 깔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호재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삼성 갤럭시에도 구글 제미나이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가 애플이고 2위가 삼성인데 이 둘을 다 잡아버린 거니까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구글의 제미나이가 얼마 전까지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지나치게 다양성 존중에 신경 쓴 나머지 누가 봐도 백인인 일론 머스크를 유색인종으로 묘사하질 않나, 히틀러를 아시아 여성으로 묘사하질 않나, 아무튼 문제가 심각해서 사람들 인식 자체가 야, 이놈들 이거 혼자 삽질하고 난리가 났네, 저거 저런 식이면 누가 쓰나, 역시 그냥 챗GPT나 계속 써야겠다, 이런 인식이 꽤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번에 애플과 삼성의 선택을 받는 걸 보면서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 품질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애플하고 삼성에서 선택을 했겠지 라는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은 호재에 구글의 주가는 어제 5%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의 주가도 매우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아주 시원하게 6%가 오르면서 진짜 오랜만에 테슬라의 전성기 시절 모습을 약간이나마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 좋아하긴 일러요. 꼭 이럴 때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테슬라 주주분들이 막 두둥 하면서 이정재 관상 등장신 올리면서 설레발을 많이 치시는데 이런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테슬람 소리 듣고 조롱 당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테슬라 주주지만 아직은 그렇게 안심하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어제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여전히 전체 차트 쫙 길게 펼쳐서 놓고 보면 다른 빅테크들 다 오를 때 아직도 테슬라만 혼자서 전고점 근처도 못 가고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는 상태인 게 맞습니다. 아무튼 어젠 뭐 때문에 올랐냐? 그냥 그동안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테슬라가 계속 차량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소식만 들려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모델 Y 가격을 유럽에선 거의 300만원, 그리고 미국에서는 135만원 정도 인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건 확실히 호재죠. 그만큼 테슬라의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어제 테슬라 주가가 잘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체적인 전망은 당분간 계속 안 좋은 게 맞아요. 특히 올해 내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게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아직 시장에서 버림받지 않았다, 저가 매수세를 노리는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 이 정도로 어제의 폭등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컨퍼런스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새로운 뭔가가 발표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냥 미지근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전체적인 시장 방향성, 특히 이번 FOMC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자면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영상이나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주식시장은 그냥 계속 강할 것 같아요.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도 치명적으로 크게 하락할 만한 뭔가가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런 저의 예상 시나리오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다들 신경 쓰고 있는 게 채권금리잖아요. 채권금리가 튀어오르면 주식시장도 안 좋아질 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딱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작년에도 채권금리가 매우 안 좋게 치솟았지만 빅테크는 오히려 더 좋게 상승을 했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제도 채권 가격은 안 좋게 하락으로 끝났는데 나스닥 증시는 그냥 채권 따위는 무시하고 상승으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FOMC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솔직히 이번 FOMC에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경제 지표가 이렇게 탄탄한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파월이 인플레 수치 목표 달성까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발언한 게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이제 와서 갑자기 대단히 매파적인 발언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딱히 시장에 우호적인 FOMC가 될 것 같진 않다는 게 대부분의 예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이 잘 상승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문가들이 내놓는 분석도 다 이런 식이에요. 점도표를 확인해 봐야 된대. 점도표를 확인해서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2번 할지 3번 할지 그게 중요한 거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뭐 이제 와서 2번 내리든 3번 내리든 그게 지금 실적 짱짱하게 잘 나오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돈도 많아서 금리의 타격은커녕 오히려 이자 수익으로 돈을 더 쓸어 담는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2번이냐 3번이냐 이게 아니라 연준이 금리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결국 기준금리를 내리긴 내릴 거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보다 인플레 수치도 훨씬 더 안 좋고 이런저런 매크로 상황도 훨씬 더 안 좋았던 작년에도 보면 기업들
기업들 실적 나름 다 잘 냈잖아요. 심지어 이때는 막 지역은행들 파산하고 난리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을 잘 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모든 여건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뭐 기준금리 인하를 2번 하니 3번 하니 이걸로 기업들의 가치를 끌어내리긴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6월엔 기준금리 인하를 무조건 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아요. 왜냐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연준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기준금리 인하도 미리 좀 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막 대선 임박해서 하면 한쪽 정당을 지지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6월에는 인플레가 갑자기 너무 말도 안 되게 튀어오르지 않는 이상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되면 TMF도 숨을 좀 쉴 수 있겠죠. 또 금리 인하라는 게 한 번 스타트 끊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한 번 막상 끊고 나면 또 탄력받아서 쭉쭉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너무 그렇게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쫄아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온갖 노이즈나 조정을 핑계로 주가가 빠지면 TQQQ든 SOXL이든 아니면 저평가된 개별 기업이든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생각이고요. 뭔가를 매수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